자, 좌극한, 우극한 개념의 숨겨진 컨셉을 하나 살펴보고 학교 시험에 진짜 잘 등장하는 부정형의 극한으로 넘어갈 건데요. 숨겨진 컨셉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부등식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교과서나 개념서에서도 사실 이걸 대놓고 설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나 개념서만 공부하셔가지고는 좀 습득하기 어려운 개념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반드시 등장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부등식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좌극한과 우극한 기호에는 숨겨진 부등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등식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나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극한 문제를 해결할 때 꼭 필요하고, 이 부등식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푸실 때 굉장히 헷갈려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이제 매년 마주하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은 자, 어떤 함수, 자, 그냥 우리가 쉬운 1차 함수나 2차 함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나 아니면 이제 가우스 함수,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이런 함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기 전에 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어, x 화살표 a 플러스라는 거랑 자, x 화살표 a 마이너스라는 거. 자, 이 위에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우극한 이렇게 불렀고요. 자, 요거를 이제 좌극한, 우극한에서의 x 값의 움직임과 좌극한에서의 그 x 값의 움직임을 지금 기호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자, x축을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극한 같은 경우에는 x축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상황이잖아, 얘들아. a가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었냐면은 x값이 한없이 x축을 따라서 요렇게 그죠? 요렇게 자, 한없이 x축을 따라서 요렇게 이동하고 있는 요런 상황이라 그랬어요, 얘들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x값이 a의 우측에서부터 즉 a의 오른쪽에서부터 a를 향해서 한없이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그죠? x값이 이렇게 그죠? 예, 신나게 그죠? a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뛰어오고 있는 요런 모양인데 여러분들 요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요런 물음을 하나 가질 수 있어. 그럼 지금 x와 a의 대소 관계를 비교해 보라고 하면 x가 큰가요? a가 큰가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x가 어떻게 가고 있지? 오른쪽에서 그죠? 예, 오른쪽에서 이렇게 막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나게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x가 a보다 더 큰 상황이구나. 자, 이와 같은 부등식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다. 그죠? x가 a보다 지금 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자, 좌극한에서는 자, a라는 값이 지금 여기 이렇게 찍혀 있을 때 x 값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자, 좌측에서부터 지금 요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x 값이 a의 왼쪽에서부터 신나게 자, 요렇게 그죠? 요렇게 뛰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죠? 요렇게 뛰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x와 a를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떤 값이 더 큰 거죠? 이번에는 a가 더 크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x가 a를 향해서 움직일 때 우극한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부등식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좌극한에서는 자, x가 a보다 작은 요런 상황이다. 대소 관계를 우리가 표시하자면 부등식으로 표시를 하자면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자, 요 극한값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문제풀이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요 밑에 x 값의 움직임을 먼저 잘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x가
0보다 왼쪽에서 0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x의 상황을 지금 표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x가 크니 0이 크니라고 물어보면 지금 0이 더 큰 상황인 거야. 그죠? 네, 0이 더 큰 상황인 거야.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x가 지금 0보다 작다는 이야기죠. 자,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요 분자에 있는 절대값 기호를 풀 때, 이제 이렇게 풀 수 있겠구나. 자, x가 0보다 작으면서 0을 향해서 올 때, 자, x분의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x와 x가 약분되면서 자, 뭐가 남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남겠죠.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남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보다 작으면서 올 때 마이너스 1이다. 자, 이와 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럼 리미트 기호에서 지금 요 함수가 올 자리에 자, 상수 함수가 주어지면 요것은 그냥 우리가 그 숫자 자체를 극한값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미트 상수는 상수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극한값이 얼마가 나왔어? 좌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죠? 0에서의 좌극한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다. 자,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지금 자, 요 아래에 있는 그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x가 0보다 오른쪽에서 그죠? 그럼 x가 큰 거야, 0이 큰 거야? x가 더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자, 리미트 x가 0보다 크면서 올 때 x분의 절대값이 풀릴 때 이번에는 x가 0보다 큰 상황이니까 마이너스를 달지 않고 그냥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약분을 해보시면 자,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리미트 x가 0보다 크면서 올 때 숫자 1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리미트 상수는 그냥 상수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극한은 1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지금 값이 어때요? 서로 같지가 않네요. 같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x가 그죠?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라는 요 함수의 극한은 자,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지만 그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겠죠? 존재하지 않는다. 않는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따지기 위해서 그죠?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나 가우스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에서 이와 같이 좌극한, 우극한을 따질 때 이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그 개념 안에 숨겨진 부등식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x가 1보다 크면서 올 때 자, 가우스 x 플러스 1. 자, 요런 거는 극한값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가우스 기호는요. 요렇게 다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좀 상황을 좀 봅시다. 자, 다시 한번 그림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x축이 지금 이렇게 있고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위에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지금 x값이 1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오고 있는 상태야. 1을 향해서 한없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여러분들 1 바로 옆에 어떤 정수가 있죠? 1 바로 옆에 네, 요 2라는 정수가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 우리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x값이 한없이 그죠? x값이 한없이 1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x값이라는 것은 결국 1과 2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x 플러스 1이라는 숫자의 범위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1이라는 값의 범위는 2와 3 사이에 놓이겠구나. 자, 그럼 여러분들 가우스 기호의 정의에 의해서 이때 가우스 기호는 자, 여러분들 어떤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2와 3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수 2가 되는 거겠죠. 리미트 x가 1보다 자, 크면서 올 때. 그럼 리미트 숫자가 됐잖아. 그럼 또 요거는 값을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자, 극한 값이 2가 되겠구나. 우극한 값이 지금 2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자, 반대로 만약에 반대로 x 값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좌극한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좌극한이면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뭘 생각해 보자는 얘기냐면 얘들아 리미트 x가 1보다 작으면서 1을 향해서 다가올 때 가우스 x 플러스 1이라는 요 함수 극한을 한번 구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x 값이 한없이 1의 왼쪽에서부터 1을 향해서 이와 같이 접근을 할 때, 그죠? 네. 이 1의 왼쪽에는 어떤 정수가 있어요? 자, 0이라는 정수가 있을 것이고, x 값이 한없이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구나. x 값이 이번에는 0과 1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x 플러스 1이라는 값의 상황은 당연히 1과 2 사이의 상황으로 이렇게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우스 기호 안의 값이 1과 2 사이에 있을 때 가우스 x 플러스 1의 값은 얼마가 될까요? 네, 숫자 1이 되겠죠. 정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1보다 작으면서 올 때 또 상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1이구나. 자, 좌극한은 1이 되는구나.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지금 여러분들 같은가요? 같지 않은가요? 서로 같지가 않죠. 자,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좌극한, 우극한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가우스 x 플러스 1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서 좀 한 가지만 더 첨부를 하고 갈 건데요. 이 보통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는 자, 문제 형태가 x가 숫자로 갈 때 가우스 fx 형태의 식으로 많이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때 보통 두 가지 형태를 보시게 되는데 여기서 요 a라는 숫자를 요 가우스 기호 안에 있는 fx의 요 x 자리에 대입했을 때 요 fa라는 값이 보통 두 가지 포지션을 가져요. 자, 첫 번째로는 정수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답이 좀 달라지는데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빠르게 객관식 문제 같은 것들을 좀 해결하실 수 있어. 자, 정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가우스 FA 요 자체가 극한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참거진 문제, 다음 함수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 고르시오 라는 참거진 문제나 객관식 문제 같은 것들을 푸실 때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팁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플러스 5라는 요와 같은 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는 거지? 지금 요 3이라는 값을 요 안에 있는 식의 x 자리에 한번 대입을 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럼 얼마가 되죠? 안에 있는 값이 5가 되네요. 자, 그러면 답을 뭐라고 쓴다? 요게 지금 정수잖아, 얘들아. 요게 지금 정수잖아. 정수면 답이 뭐야? 극한값이 있어, 없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x가 2분의 1로 갈 때 가우스 x 플러스 5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굳이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실 필요 없이 여기 있는 2분의 1을 갖다 대입을 해봅시다. 자, 정수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 당연히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 암산은 가능하시죠? 얼마가 되죠? 가우스 2분의 11이 되겠죠. 자, 여러분 가우스 2분의 11은 얼마죠? 네, 5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극한값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푸실 수 있으니까 꼭 하나 기억을 해 두십시다.
자, 좌극한, 우극한 두 번째 숨겨진 개념. 자,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아까 부등식 관련된 개념은요. 가우스 함수나 절대값 함수에 관련된 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웠다면, 자, 요 방향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이제 합성 함수의 극한. 자, 합성 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인데, 여러분 이 방향은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의 방향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바로 y-값의 방향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y-값의 방향. 자,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두 가지를 좀 볼 거예요. 두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로 친구들 잘 봐. x가 1보다 작으면서 올 때, x가 1보다 크면서 1을 향해서 올 때, 이 두 가지 좀 살펴볼 건데, 이때 여러분들 이 fx라는 함수의 움직임, 자 지금 그래프 그려져 있죠. 자 지금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끊어진 불연속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자 fx라는 요 친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지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잘 봅시다. 첫 번째로 요 1에서의 좌극한 x 값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극한 값이 지금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보시면, 자 그래프 따라 이렇게 이동하죠. 요렇게 요렇게 3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모양 보이시죠 여러분들? y값이요, 그죠? y값이 y축 위에서 3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이 y값의 방향을 좀 봅시다 여러분들. 3이라는 숫자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그지? 자 그런데 지금 이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3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3보다 작으면서 3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3보다 크면서 3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자 3보다 밑에서 3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3보다 어때요? 작다란 얘기죠. 자, 요 기호를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기호는요 실제로 답을 쓸 때 이렇게 마이너스를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래프를 관찰하실 때, 지금 3보다 작으면서 y값이 3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은 항상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 그래야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푸실 수 있다고.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 건데, 우극한 한번 볼게요. 1보다 크면서 1을 향해서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어.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함수값에서는 y축 위에 이렇게 찍히고요. 두 번째 함수값에서는 이렇게 찍히죠. 자, 세 번째 함수값에서는 조금 더 올라와서 이렇게 찍히는데, 이 함수값이 움직이는 방향이 바로 2라는 숫자를 향해서 움직인다. 근데 2보다 작으면서 2를 향해서, 2보다 작으면서 2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x가 1보다 오른쪽에서 1을 향해서 움직일 때 fx는 우리가 보통 극한값만 쓰라고 하면 그냥 2라고 쓰는데 이렇게만 쓰시면 이게 답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된다? 숨겨져 있는 어떤 것, 2보다 작으면서 2를 향해서 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 요거를 보통 답으로 쓰진 않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합성함수의 개념이라는 게 과거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실 때 집합이 3개가 등장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x, y, z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f라는 함수, 그죠? g라는 함수, 이렇게 관계가 지어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진 함수를 이제 g 합성 fx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으셔야 됩니다. 없으시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합성함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하면서 방금 전에 왜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지를 같이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 그 요 가운데 있는 요 y라는 집합은요, 어떤 역할과 어떤 역할을 동시에 하냐면, 자, f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자, 공역의 역할을 하면서, 자, g라는 함수의 입장에서는 정의역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한다. 자, 공역과 정의역, 공역과 정의역의 역할을 요 가운데 있는 집합이 두 번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워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것을 선생님이 좌표 평면상에서 한번 구현을 해보자면은, 자, 우리가 얘들아 뭐 그냥 평소에 좌표 평면에 쓸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x, y, 그죠? 네, 아무 생각 없이 x, y. 또 마찬가지로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x, y라고 쓰죠. x, y라고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합성함수에서 자, f를 표현하고, 그죠? f를 표현하고 g를 표현할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집합은요, 자, 이 여기 누워 있는 요 x축은, 그죠? 예, x라는 집합을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y축은요,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 거야? 아, y라는 요 집합을, 그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걔가 다시 눕게 되는 거죠. 걔가 다시 누워서, 그죠? 얘가 y축이 다시 눕는 것이고, 자, 공역 역할, 정역 역할 동시에 수행한다 그랬어요. 자, 그게 다시 누구에게? 자, 요게 지금 여기 있는 y축은 z라는 집합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1학년 때 여러분들 배우셨었다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위에 a라는 값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만약에 여러분들 만약에 x 값을 그 요렇게 움직이게 한번 해보면, 자,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A의 왼쪽에서 A를 향해서 움직이게 해보면, 자, 요 함수 값들이 지금 찍히는 모양을 보시면은요, 점점 위로 올라가는데 어떤 값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냐면, 자, A에서의 함수 값인 요 FA를 향해서 움직이는데, 그죠? FA를 향해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얘들아? A보다 작으면서, 그죠? 네, A보다 작으면서 A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그죠? 보실 수 있죠 여러분들? A보다 작으면서, 자, FA보다 작으면서 FA를 향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아, 이게 다시 누웠을 때 얘는요 어디 찍혀요? 자, 여기 어딘가에 FA라는 값이 있겠죠? 자, 그러면 저놈은, 그죠? 저 방향은 지금 이런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뭐야? 요 가운데 있는 집합이 공역과 정의역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좌표 평면에서는 y축 위에서 지금 화살표가 움직이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좌표 평면상에서는 x축 위에서 움직이는 화살표가 되면서 무엇을 의미하게 되지? 좌극한을 의미하게 되는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죠.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마찬가지야. 자, 요런 식으로 움직인다. x값이 a를 향해서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그죠?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첫 번째로 찍히는 이 함수값이 여기 있다면 두 번째로 찍히는 함수값은 이렇게 오게 되고요. 세 번째로 찍히는 함수값은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함수값이 자, FA를 향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자, 요 두 번째 그림에서 보자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오고 있는 자, 어떤 상황이야? 어떤 상황? 우극한의 상황이 되겠구나. 그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다? 바로 이 그림상에서, 그죠? 이 그림상에서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야 되는 상황으로 문제의 상황이 변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요 그림에서 a 값을 향해 x 값이 움직일 때 a 값을 향해서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그죠? x 값이 움직일 때 y 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해야 두 번째 그림에서, 자, 요 두 번째 그림에서요. 두 번째 그림에서 좌극한, 우극한을 따질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배운 거고요. 요거에 관련된 문제를 선생님이 준비해 놨으니까 그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합성함수 극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1번 문제 보시면은 1번 문제에서는 지금 f 합성 gx의 극한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f 합성 gx인데 항상 합성함수는요, f 합성 gx다라고 하면은, 자, 요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보통 속함수, 선생님은 속함수라고 부르고요. 자, 요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선생님은 이제 겉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겉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x에 먼저 작용하는 함수는 항상 속함수예요. 네, x라는 요 값 안에 있는 요 x 값에 먼저 작용하는 함수는 속함수고요. 그리고 그 작용한 값에 대해서 겉함수가 다시 한번 작용을 한다. 1단계, 2단계 이와 같은 작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1학년 때 자, f 합성 gx다 라고 이렇게 쓰기도 했었는데 항상 겉에 있는 함수보다 속에 있는 함수가 먼저 작용을 하고 그 이후에 겉에 있는 함수가 작용을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요 순서를 합성함수 극한 문제 푸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은요. x가 3보다 작으면서 3을 향해서 접근할 때, 자, 그럼 속함수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3이 있죠. 자, 여기 3이 있는데 x가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냐면 3보다 작은 상태에서 3을 향해서 이와 같이 접근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은 자, 함수 값은 그래프를 따라서 이와 같이, 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이와 같이 접근을 좀 할 텐데, 그죠? 네, 실질적으로 y축 위에서 보시면 이거는 y 값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자, x가 3보다 작으면서 3을 향해서 움직일 때, 자, gx라는 함수값은 자, 0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지금 여러분들 0보다 크면서 0을 향해서 오나요? 0보다 작으면서 0을 향해서 오나요? 0보다 크면서, 그죠? 네, 0보다 큰 상황에서 0을 향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 거 그래프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방향성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어떤 방향성? 0보다 큰 상황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gx가 다시, 자, x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선생님이 합성함수의 개념 다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 자, 요 x가 y에 대응을 하고요. 그죠? y에 대응하고 그 y가 다시 눕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눕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즉 지금 요 gx라는 친구는 지금 요 위에 표시되어 있는 친구인데 합성함수 개념에 의해서 이번엔 다시 x축에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x가 다시 되고요. 자, 그럼 그 친구가, 자, 요 두 번째 그림, 요 fx 그래프에서는요, 자,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0보다 크면서 0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네, 0보다 크면서 0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 자, 그때 fx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함수값 움직이는 거 보시면은요, 자, 그래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자, 화살표가 가리키는 x값을 보시면, 자, 극한값이, 자, 3이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따라서
1번 문제의 답을 우리가 극한값이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단계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된다.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는 자, 요 단계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적으로 답은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지금 보시면은 자, 이번 x가 0보다 크면서 0을 향해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x가 자, 항상 속함수부터 먼저 확인하는 거야. 자, 속함수가 지금 gx 함수니까 자, 또 이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자, 요 그림을 먼저 보시는 건데 x가 0의 좌측에서 자, 요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x값이 이와 같이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럼 함수값이 자,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시면 실제로 y축에서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3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3보다 작으면서 3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따라서 이렇게 기술할 수 있을 거야. x가 0의 좌측에서 왼쪽에서 0을 향해서 올 때 자, 속함수 gx는 자, 3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는데 3보다 작으면서 3을 향해서 오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요 y축이 그죠? y축이 지금 gx가 표시되는 그죠? gx 함수값이 표시되는 장소인데 그게 다시 누워버리게 된다. 이번엔 정의역의 역할을 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상태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자, 요 상태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요렇게 그죠? 얘를 보는 겁니다. 자, 3의 왼쪽에서 3을 향해서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다시 x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얘가 지금 3보다 작으면서 3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이 어디 있죠, 여러분들? 요 자리에 있죠. 자, 그럼 3의 왼쪽에서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때 함수값 어떻게 움직이지? 자, 함수값은 그래프 따라서 이와 같이 움직이는데 자, 지금 이 함수값은 한없이 그죠? 3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화살표가 가리키는 y값을 보시면 그죠? 함수값이 그죠? 3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 fx는 자, 3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간다. 자, 따라서 극한값은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3번 문제는 방금 전에 풀었던 1번, 2번 문제랑 다르게 좀 특이하기 때문에 별표를 좀 치고 갈게요. 굉장히 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봐. x가 0의 오른쪽에서 0을 향해서 한없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속함수가 fx죠. 그래서 이 fx 그래프를 먼저 봅니다. fx 그래프를 먼저 보시는데 자, x값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자, 한없이 이와 같이 자 0의 오른쪽에서 0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얘는요. 지금 이 움직이는 함수값을 보시면 자, 여러분 요거는요. 지금 자, 3을 향해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3을 향해 접근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그래프를 읽어 보시면 fx 값은 그냥 3이에요. 왜 그렇죠? 지금 이 0, 3 구간에서 그죠? 네, 요 0부터 3까지의 구간에서 지금 상수 함수 3으로 이렇게 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3을 향해서 다가간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볼게요. 지금 gx 함수 그래프 요거 잠깐만 볼게요. 자, 잠깐 볼게요. 자, 만약에 x 값이 얘들아 이와 같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때 찍히는 이 함수 값들을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자, 요거 1번, 2번, 3번이라고 하시면 자, 함수 값이 지금 이렇게 찍히고 그다음 또 이렇게 찍히고 또 이런 식으로 찍히면서 자, 점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모양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x 값이 이와 같이 3을 향해서 오른쪽에서 접근하면 y 값은 0보다 큰 상태에서 0을 향해서 오는 건데 자, 요걸 써보시면 x가 3보다 오른쪽에서 오면 자, gx 값은 자, 0보다
큰 상태에서 0을 향해서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저 요 밑에 있는 요 기호의 의미는 여러분들 gx가 0이 아닌 상태에서 0을 향해서 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렇게 찍히면 이건 0이 아니야. 그죠? 지금 이렇게 찍히는 것도 0이 아니에요. 0이 아닌 상태에서 0을 향해서 계속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그래프에서는 이미 찍힌 이 값들이 다 뭐야? 함수값이 이미 3이잖아. 그죠? 예, 3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fx 값 자체가 지금 3이란 얘기입니다. 즉 방향성이 없다. 그죠? 방향성이 없다. 그죠? 예. 즉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라 fx 값 자체가 그냥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방향성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 그냥 요 함수값, 지금 요 함수값을 여기다 그냥 대입한 게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G3이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G3. 자, G3. 그럼 지금 여러분들 자, 이 GX의 그래프에서 자, 좀 복잡하니까 다 지우고요. GX 그래프에서 자,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지금 얼마죠, 여러분들? 이렇게 3에 찍혀 있는 거 지금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냐? 그냥 3이다. 이렇게 갖다 써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요 3번 문제가 좀 특이한데 방향성이 없는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향성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상수함수 부분이 등장할 때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 부분이 등장할 때는 자 지금 방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할까봐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x가 3보다 크면서 3을 향해서 올 때 자 fx 자 이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x 값이 여기서 요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찍히는 함수 값들이 자 어떤 값을 향해서 접근을 하고 있나요?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이 값이 다 이미 함수값 5인 상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화살표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지워버렸네요. 자, 화살표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이 값 자체가 이미 5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자, 혹시 자, 요런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은 그죠? 네. 자, 요게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일까? 이미 이 안에 있는 값 자체가 오기 때문에 자, 요것은 그냥 G5를 갖다 찾아버리시면 그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문제에 대한 좀 보충 설명으로서 자, 한 종류의 문제, 방향성 없는 한 종류의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봤어요.